1980년 5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은 그날. 그들은 국민을 향해 군부 독재의 신호탄을 쏘았다. 하지만 피해 저항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장롱 속에 있는 자료들, 일기장, 사진 이런 것들을 내주시면 추억을 담보하는 자료가 아니라 바로 유엔과 유네스코로부터 5.18의 역사성을 공인받는 자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계의 유산이 된 4,300여 권의 문서와 2,000여 컷의 사진. 그 속에는 열흘간의 항쟁과 그 진실을 밝히는 투쟁의 전 과정이 담겨 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악은 한때 승리하나 정복하지는 못한다 하는 그런 진리가 5.18 민주화 운동의 유네스코 유엔 등재로 인해서 공인되었다. 오랫동안 폭동으로 매도됐던 5.18 민주화 운동.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항쟁 9일째 되던 날, 항쟁 지도부에 계엄군의 최후 통첩이 전해졌다. 시민군 민원부장으로 항쟁에 참여했던 정혜직. 교사였던 그는 시가지에서 계엄군에 의해 시민이 학살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충격은 분노로 이어졌다. 그런데 18일 그 과정을 시가지에서 목격하고 19일 날 아이들도 학교에 출근하는데 학교 들어서서 수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왜 울어요? 우느냐? 글쎄, 선생님 입이 안 떨어진다. 광주에는 큰일이 벌어졌단다. 그렇게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시민군에 합류했다. 그리고 항쟁이 끝나는 날까지 그는 도청에 남았다. 살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200여 명의 시민군은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싸움이었다. 저항하는 사람이 없을 때만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우리들은 여기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광주 사람이 어떻게 싸워왔는가 이런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버텨야 한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됐다.
공수부대가 동원된 총공세에 항쟁의 심장부는 1시간 만에 피로 물들었다.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가장 긴 새벽이었을 겁니다. 그 새벽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전두환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시대자도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그 진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시민군에게도 초원이 있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계엄군을 향해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 만나서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해놓고 왜 나만 보내려고 하냐고 그 안강하게 같이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가진 이야기로 설득을 해서 그날 보내게 됐는데 한 손에 3살 난 사내 아이를 잡고 임신 7개월인 아줌마가 저거 헤어지면서 한 발자국 뛰고 뒤돌아보고 또 한 발자국 뛰고 뒤돌아보고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들의 폭압에 맞서 항쟁은 시작됐다.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5월 항쟁이라는 동력이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5월 항쟁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투 관철에게 알린다. 진투 관철에게 알린다. 너희들의 색출은 시간 문제다. 너희들의 색출은 시간 문제다. 행진곡을 울리며 광주를 점령한 군부 세력. 그들은 광주가 흘린 피를 서둘러 덮으려 했다. On a wagon bound for market, there's a calf with a mournful eye. High above him there. 희생자들의 시신은 마치 쓰레기 처리하듯 망월동 공동묘지로 옮겨졌다. 그리고 폭도란 이름으로 매장됐다. 그러나 진실까지 묻을 수는 없었다. Do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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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na.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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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a. 아유, 예. 아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잘 계셨어요? 예, 예.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이요. 그해 5월 군부에 의해 가족을 잃은 이들은 함께 손을 잡았다. 너무 오래간만이야. 군부가 광주의 폭동을 진압했다고 발표한 다음 날 유족회를 결성. 못다한 싸움을 시작했다. 연일 우리 삶이 투쟁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삶이. 자고 나면 어디 가서 오늘은 무슨 집회를 해서 어디에 항의를 할 것인가, 어디 가서 투쟁할 것인가, 이거였어요. 말도 못하게 우리가 이 악을 쓰고 내 자식 살려내라고 그러고 댕기기 땀시 오늘 일하고 우리가 살지. 가만히 있었으면 병들어서 못 살았을 것이요. 여기는 아파트. 유족회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정권의 감시와 탄압도 거세졌다. 엄마. 하지만 어떤 것도 이들의 저항을 꺾지는 못했다. 엄마가 댕겼어 처음에는. 여기는 조씨 할아버지. 항상 나가서 투쟁하다가 경찰서가 우리 집이었어요. 잡혀가서 밤샘하고 그 추위에도 떨고 가서 그렇게 하다가 풀려나면은 또 나와서 또 하고. 그렇게 유족회는 5.18 진상규명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됐다. 항쟁이 끝나고 일주일 뒤 광주의 일간지들은 무등산은 알고 있다와 같은 특호 활자로 항쟁의 부활을 선언했다. 광주 법원 앞에는 전신주마다 살인마 전두환이란 붉은 글씨가 쓰여졌다.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그들은 광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복지국가는 첫째로 우리 정치 풍토에 맞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토착화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1980년 9월 1일 대통령 전두환. 학살자가 대통령이 되던 그 무렵 광주에선 구속자 가족회가 꾸려졌다. 구속자들 가족들이 힘을 합해서 이 우리 가족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5.18의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모인 것은 상무대 이제 그 법정에서 모였는데 제일 급한 게 그 당시에는 사형수였어요. 일단은 사형수는 누군가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아서 일단 먼저 저희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사형수 정말 없애주라. 1981년 2월 전두환 대통령의 광주 방문 소식에 구속자 가족들은 검남로에서 길목을 지키며 기다렸다. 근데 전두환이 차만 여기서 쭉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여기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을 막 흔들고 왔잖아. 자기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옆에가 있으니까 이제 손은 다 흔들었겠지. 배웅 나온 줄 알고. 그때 이제 환영 나온 그러지. 이것은 그때 활동했죠 우리 구속자. 경찰의 경계가 삼엄한 가운데 누군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한 것보다 여러 명이 이렇게 했던 것이 구속자 가족이었다. 저희는 그때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고 차에 뛰어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유동에서부터 헤드라이트가 비치고 우리를 향해서 비치고 올 때 저희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서둘러 기저귀 천에 써온 현수막을 펼쳤다.
갓난아이를 얻고 있던 한 구속자의 아내가 호되게 감추고 있던 현수막이었다. 살려달라, 사형수를 없애달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그리고 악수를 하니까 본인이 놀래볼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강수한테 가족이다 그러면서 악수를 했는데 그 차가 이제 가버리죠, 도청 안으로. 우리는 이제 거기서 울고 불고. 이날 경찰에 끌려간 가족들은 혹독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자주 안 되더라고. 한 달 뒤 대법원은 5.18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그 길로 구속자 가족들은 민주화의 성역이었던 명동성당으로 향했다. 엄혹했던 시절, 가족들은 절박했지만 의지할 곳은 여기뿐이었다. 저희들은 정말 1분 1초가 두렵고 떨렸어요. 내일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랬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구속자 가족들은 무작정 저녁 미사가 시작되려는 성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던 이들을 향해 외쳤다. 광주 시민은 폭도가 아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절절한 호소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 사형수들이 사형을 면할 때까지 명동 성당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겠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여기가 있으면 금방 쫓겨납니다. 이리 따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들을 그 지하 성당으로 안내를 해주셨어요. 경찰을 피해 들어간 지하 성당. 이곳에서 어린아이들까지 20여 명이 밤을 지새웠다.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간절한 기도뿐이었다. 우리가 이제 가족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법 판결이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죠. 결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추기경님께서 윤공희 대주교님을 청와대에 이렇게 면담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마침내 윤공희 대주교와 전두환 대통령의 만남이 청와대에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윤대주교는 이제 정중하게 A를 갖춰서 광주 사태로 인해서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선처해 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전두환은 윤대주교님한테 뭐 자기 노력은 해보겠다. 다만 그 차량으로 군경을 이렇게 사상한 사람까지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겠냐. 이것은 대주교님께서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과 윤의 면담 이후에 신군부죠. 자기들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윤대주교의 태도가 비장하지 않더냐. 이 내용이 이제 그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당시 회의 내용을 전해 듣고 기록한 메모에 따르면 결국 사형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명동성당의 김수환 추기경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그 정명조 신부가 이제 전화로 우리 연락하기를 될 것 같습니다. 세 사람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몇 시쯤 이제 그 뉴스로 나올 겁니다. 해서 이제 내가 이제 가족들에게 가서 비로소 이제 기쁜 소식이 아마 곧 있을 것 같다고 그 라디오를 갖다 놓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나와요, 소식이. 12시가 돼도 안 나오고, 뭐, 1시가 돼도 안 나오고, 2시가 돼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무렵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다. 너무 마음이 좀 덜떠가지고 음식 처리는 음식 먹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너무 그쪽이 말하자면 깊어서 그래도 자꾸 권했지. 그쪽을 좀 먹으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 조금 먹기는 먹었는데 본래 같으면 다 먹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급해서 강제로 내려가는 그 마음이 급해서 아마 그 음식 그냥 그래서 아마 저 싸드렸을 거야. 그냥 가면서 차 안에서 먹으라고 마음 편하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날의 감격은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됐다. 일주기를 맞은 5월 18일 망월미역에서는 추모제가 열렸다. 그때 성명서를 낭독하다 구속됐던 정수만. 직접 항쟁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남동생을 잃었다. 이제 동생은 그 5월 20일 날 금남로에서 제일 앞에 선두에서 시위라는 걸 봤어요. 저희들이 그 광주은행 번제막 금남로에서 봤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헤어진 거에 마지막으로 헤어진 것이죠. 군부 독재 정권은 가족의 죽음을 기리는 것조차 감시하고 방해했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2주기 추모제를 강행했다. 부상자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에 타고 왔는데 여기 그 담양 광주 그 도로에서 이 유리창을 버스 유리창을 깨고 그 속에다 체류탄을 다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2주기부터는 대대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했어요. 1주기에 이 추모제를 지냈고 또 거기에서 구속되고 체포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2주기 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 또 외지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는 경찰력으로도 막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많은 인원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해 망월미역에선 항쟁의 마지막 새벽 도청에서 숨진 시민군 대변인의 영혼 결혼식이 열렸다. 이들에게 바쳐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축가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5월 항쟁의 정신이 담긴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이들의 상징적인 노래가 됐다. 동지는 간대없고 이빨
날만다 웃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1983년 5월부터 유가족들은 망월미역에서 묘를 이장하라는 회유와 압박에 시달린다. 항쟁의 마지막 날 아들을 도청에서 잃은 김길자. 그녀와 유가족들은 밤을 새워가며 망월미역을 지켰다. 이제 26기째 팔 때 여자들 셋이서 우리가 일하고 있어서는 다 파가겠다고 한번 우리가 묘지 가서 지켜보고 나고 그랬어요. 그러자고. 그 비석 팝디다. 비석도 갖고 가려고 그랬는가. 비석을 파. 그래서 막 이제 너그 자식은 너그 자식이어도 송장은 우리 것인게 막 우리가 갖고 가야 한다고 막 뺏고 어쩌고 막 넘어지고 밀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랬는데 남자들 셋이하고 여자들 셋이하고 해먹었어요. 그래갖고 못 해보고 이제 그 뺏겠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은 아들.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어머니는 못할 일이 없었다. 죽은 애기한테 폭도가 뭐예요? 폭도가. 어떻게 했든지 나는 내 아들 폭도 누명을 벗겨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다녔어요. 군부 독재 세력은 저항하는 많은 이들을 죽이고 가뒀다. 하지만 진실마저 가둘 수는 없었다. 살아남은 이들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힌 독재 권력은 결국 빗장을 열 수밖에 없었다. 구속자들이 석방되자 각계각층에서 광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말 왜 우리가 학살을 당했고 왜 그들은 그렇게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으며 죽은 사람 몇 명은 누가 우리를 죽였으며 5.18 진상이 규명되지 않냐 하면서 이제 그거는 강주에 있는 민주화 운동가들만이 아니라 그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제 그때부터 벌써 이제 조직적으로 우리가 5.18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그런 단계로 이제 들어서게 됐다는. 어느 때보다 진상규명 요구가 뜨거웠던 85년 5월. 광주의 청년들은 은밀한 작업을 시작했다. 최초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기록한 책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기록을 각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희생당했던 부상자들, 사망자들의 기록을 찾아내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온 사람들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 자체가 이렇게 숨어서 몰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탄생한 책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열흘간의 항쟁을 생생히 기록한 이 책은 판매 금지에도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그 책을 돌려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울었고 많이 울분했고
많이 떠졌고 또 특히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마. 비디오를 비롯한 5.18 증언록들이 이때부터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한다. 독재 권력으로도 더 이상 틀어막을 수 없었던 학살의 참상과 항쟁의 진실. 그것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두드려 깨웠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해마다 5월이면 대학가에서는 5월제의 열풍이 불었다. (5.18은) 그렇게 젊은이들의 가슴에 독재와 외세에 저항하는 정신으로 뿌리내리고 있었다. 당시 열혈 청년들 입장에서 광주의 진실을 목도하고 그냥 조용히 이를 무시하고 넘어간다? 이거는 너무나 그 많은 양심의 고통을 안겨줬던, 결국은 다투어서 너나 할 것 없이 군부독재에 저항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불씨가 돼서 마치 들불처럼 새로운 노동운동, 농민운동, 내지는 여성운동, 청년운동 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독재 정권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시위와 민주화의 열망은 점점 뜨거워졌다. (1987년) 5.18 7주기를 앞두고 광주 가톨릭 센터에서는 경찰의 눈을 피해 사진전이 기획됐다. 한 사진 기자의 협조로 어렵게 공개된 사진들. 이것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시민들이 그 2층에서부터 그 안에 보러 들어간 사람부터 줄이 서지 않겠습니까? 줄이 선 게 이제 이 건물 밖에까지 서게 된 거죠. 그리고 경찰이 서 있는 그 사이로 줄을 서버렸어요. 전 시장을 찾아와 남몰래 숨겨두었던 사진을 내놓는 이들도 있었다. 새로운 사진들이 추가된 전시는 한 달 동안 연장됐다. 시민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진을 갖다가 내놓은 거예요. 이게 이 사진전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이 당신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이 사진전이 또는 그 이후에 나왔던 사진책에서 광주의 이야기를, 광주의 진실을 한 발짝이라도 접근시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말로만 듣던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눈물과 함께 분노가 차올랐다. 사진전과 동시에 열린 5.18 추모 미사에서 또 하나의 진실이 폭로된다. 고문에 의한 한 대학생의 죽음이 정권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고문당해서 죽은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 진범들을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 권력이 그렇게 그런 문제까지 조작하고 그러면은 다른 무슨 짓은 못 하겠냐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이걸 밖에 알리기로 생각했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 참혹한 진실은 분노한 국민의 가슴에 저항의 불길을 당겼다. 전국적으로 폭력 정권을 규탄한 거센 시위가 이어졌다. (5월) 항쟁은 어느새 (6월) 항쟁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독재 정권은 무력 진압에 나섰고 그들이 쏜 체류탄은 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더 이상 무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전 국민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시 시민들은 군부대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계속 투쟁할 결의가 있었고 그런 결의들이 전국 각 지역에 넘쳐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군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며 항복을 선언했다.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총선에서는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됐다. 국회는 곧바로 광주 청문회를 개최했다. 만천하에 드러난 진실. 폭동이라 매도됐던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다. 국민의 저항을 이제 봤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5.18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라고 성격 해줬고 또 보상을 해주겠다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1993년) 봄 5.18 문제 해결의 5대 원칙이 발표됐다. (5.18) 관련 단체와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만들어낸 원칙이었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의 위대한 항쟁을 갖고 순간 정신의 공동적 정신을 발휘했는데 이게 어떤 원칙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문제가 정말 유야무야가 되고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역사에 묻힐 것이지 않냐 해서 우리가 원칙을 정하자고 해가지고 정한 원칙이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 5대 원칙을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해결의 모범이자 기준으로 삼고 있다. (5.18) 광주항쟁국민위원회는 오늘 서울 양재동 세결의 교회에서 5대 원칙이 확정된 후 5.18 학살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고소 고발된 사람들은 두 전직 대통령 외에도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모두 3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진압군 연대장이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관련자 5.18의 심판은 역사에 맡기자던 정권은 끝내 처벌을 피해가려 했다.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새로운 헌법 질서가 실효화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가족과 이웃을 누가 왜 죽였는지 밝혀냈는데 처벌을 못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홍보하면서 투쟁을 하면서 계속 몸을 아끼지 않고 이제 우리 회원들이 계속 해왔고 그 주된 그 인원만 해도 하루에 거의 한 30명, 40명, 50명. 5.18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성명 발표와 시위가 이어졌다.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그리고 5.18 특별법 제정을 쟁취해냈다. 5.18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원회가 열리는 전두환 피고인은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광주 학살의 책임자. 표정이 곧 무겁게 굳어집니다. 30초 뒤쯤 법정에 들어선 성공한 쿠데타의 주인공들을 법정에 세운 세계 재판이 시작됐다.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노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들어서며 전 피고인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 모두 뭔가 말을 하려다 그만두고 맙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광주 시민에게 총을 쏜 행위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판결했다. (5월 18일은) 국가 기념일이 됐고 망월동엔 국립묘지가 조성됐다. 폭돌한 누명을 쓴 채 묻혔던 5월 영령들은 민주유공자로 거듭났다.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정신이 된 것이다. 그 원동력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슬픔,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임감, 살아남은 사람들의 부끄러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의해 대량 학살된 스리랑카 실종자 가족. 절망에 빠졌던 그들에게 5.18은 다시 일어설 힘이 됐다. 태국에서도 민주화의 봄을 부르는 저항의 상징이 된 5월. 이들에게 5.18은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됐다. 1998년 인도네시아의 5월 항쟁과 이어진 유가족들의 투쟁 또한 광주의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5.18은 이제 광주만의 5.18이 아니라 전국의 5.18, 아시아의 5.18, 그리고 세계의 5.18로 뻗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5.18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기관, 인권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학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세계적인 연대 기구를 통해서, 연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한거 정신뿐만이 아니라 광주 문제 해결의 5원칙이라든지 이물리한 행진곡과 같은 다양한 장르, 분야를 연계시켜서 5.18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命かけようと誓いは燃える เรากรรมกรและชาวนาสุขนักศึกษามารวมประสาน 为了生活奔波，为了理想而奋斗。 5월은 끝나지 않았다. 이 땅 모든 곳에 민주화, 평화, 인권이 자리 잡는 그날까지 5월은 전진할 것이다.